아니 뭐 독일제 아니면은 프랑스제지. 그리고 독일에서 다 기술 배워갔다며. 그 첫 제품이 수출장 나온 게 장보고 3 처음인데 이거 왜 내가 먼저 리스크를 안고 도입을 해? 네. 그럴 바엔 또 독일제 스승 제품을 먼저 사고 나토 서유럽 국가 중심의 나토의 어떤 협력 관계는 버릴 수가 없는 오랜 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제 급성장하고 기술도 급성장했고 방산도 급성장했기 때문에 뭔가 이게 좀 선정하기에는 좀 급한 것 같으면서도 또 완전히 버리기는 또 좀 아깝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군사평론가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 독일의 TKMS와 대한민국의 하나오션, 안타깝게도 하나오션이 탈락을 했습니다. 일단 뭐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두 번째로 밀린 거죠. 정확히 얘기해서는. 첫 번째 이제 TKMS를 이제 선정했는데 이들하고 이제 또 지루한 또 이렇게 협상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또 생길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하나오션을 부르겠다. 이제 그런 측면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예. 정확히요. 예. 그러니까 1차 탈락을 이제 한 거로 봐야 되겠죠. 이번에 패배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뭐 이렇게 유전자 형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들이 이제 나토하고 협력 관계, 그다음에 군사력을 파견한 입장에서 캐나다가 북미 대륙인데도 불구하고 군사력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냉전 시절 때 뭐 전투기부터 해서 전차 파견된 그 수준이 꽤 높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출발점, 그 본질이 유럽에서 시작됐다 생각하는 것도 시작해서 또 익숙한 유럽의 기술. 그거를 또 많이 서로 이제 오랜 기간 교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나토에 대한 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저희 슈퍼소닉 TV 홈쇼핑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하엔의 레이저 무좀 관리기 휴대용이에요. 네, 휴대용입니다. 예, 이게 레이저기인데 보면은 이 안에 이 레이저가 보이시죠? 이게 눈으로 보면 정말 신기한 파장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무좀 치료하러 이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저기 큰 그 발을 집어넣는 대형. 그거를 연상을 이제 바로 시키죠. 그거랑 똑같은 레이저 파장으로 이렇게 소형으로 만든 건데요. 이게 얼마나 무좀에 효과적인지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오빠 또 뭐해? 또 무좀 관리해? 야, 이 무좀을 내가 거의 한 30년을 넘게 맞아. 같이 지내왔잖아. 그래서 이거 매일 관리하잖아, 아까. 맞아. 이게 뭐 하는 건데 이게? 이 하엔의 휴대용 레이저 관리기. 봐봐. 여기 파워를 딱 키면 레이저가 나와. 오. 이게 피부과 레이저랑 똑같은 그 두 가지 파장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껴줘서 단 7분만 있으면 돼. 7분? 그러면 이게 조금씩 나아지는 거야? 아빠 봐봐, 발도 진짜 좋아졌잖아. 오, 진짜 좋아졌어. 2달 이상 관리하니까 진짜 좋아지는 것 같아. 매일 저녁마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 케라큐 겔이라는 게 있어. 이게 곰팡이균을 완전히 제거시켜주는 거거든. 근데 이것만 한다고 낫진 않아. 봐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라주는 거야.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 레이저기 이걸 딱 켜. 그럼 이렇게 나와 파장이. 레이저 장난 아니지. 이거를 발톱에 이렇게 조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단 7분만 하면 돼. 아빠 맨날 하는 거 봤지? 맨날 저녁에 와서 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발톱이 너무 많이 좋아진 거야. 맞아. 되게 간편해. 그러네. 피부과 가면은 보통 한 번 진료받을 때 한 10만 원에서 한 12만 원 정도 들거든? 근데 이거를 보통 피부과에서는 20회 정도를 기본으로 끊어야 되는데 20회 정도면 얼마야? 2일이니 2일에서 240만 원 정도 들잖아. 엄청 비싸. 근데 이 하이엔 디트릭스는 피부과 안 가도 매일 할 수 있잖아.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뭐 석 달 이상만 하면 진짜 좋아질 것 같아. 이미 많이 좋아졌어, 아빠. 그러니까 발톱 지금 깨끗해졌지 많이. 진짜 깨끗해졌어. 여기 막 너덜너덜하고 깨지고 막 찢어지고 까맣고 막 그랬었잖아. 진짜 지저분했는데. 발톱 2번이나 빼고. 무좀 이 손발톱 무좀 있는 사람들은 이거 구매해서 매일 관리하면 돈도 아끼고 여러모로 계속적으로 꾸준히 관리할 수 있으니까 금방 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네. 최고야. 저희 퇴근하면은 집에 가서 항상 이거
사용하거든요. 그래요. 상태가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 몇 개월 정도 하셨죠? 한 2개월 이상? 3개월? 2개월 이상? 3개월 사이. 예. 네, 뭐가 제일 먼저 좋아졌어요? 많이 그 평평해지고 없어졌어요. 오. 보기 흉한 게 예. 많이 사라졌어요. 많이 또 대표님도 발톱이 막 찢어지고 막 그 현상이 이제 거의 뭐 줄어들었죠. 실제로. 그래요? 예. 간지러운 건 어떠세요 좀? 그건 완전히 사라졌고. 간지러운 거는 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달 정도 꾸준히 사용하면 네. 간지러운 거 물론 없습니다. 이제 이게 사람에 네. 따라서 좀 그 속도가 느릴 수도 있고 네. 효과가 좀 약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대표님은 그러시고 좀 빠른 편이다. 저도 그래요. 예. 예. 좀 전에 광고 내용 보셨겠지만 예. 저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거 1년 정도 꾸준히 하면은 완전히 완쾌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이제 하나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좀 이게 효과가 있다. 예, 지금 슈퍼소닉 TV 고정 댓글에 이 링크가 있으니까요. 한번 저기 손발톱 무좀이 있으신 분들은 클릭하셔서 이참에 아주 싼 가격이니까요. 피부과 가서 돈 그냥 갖다 쏟지 마시고 네. 이걸로 꾸준히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산학교에서는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 TKMS죠. 그리고 하나오션의 디젤 잠수함 기술력은 뭐 거의 비등비등 비슷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엄밀히 얘기해서 네. 우리가 잠수함을 독일에서부터 이제 출발이 됐잖아요. 독일은 대한민국 잠수함의 스승이죠. 면허 생산을 이제 209 장보 1부터 해서 가져와서 1990년대 초반부터 네. 그래서 그로부터 거의 뭐 한 30여 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장보고 3가 나온 건데 물론 중간에 장보고 2라고 해서 214급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단계별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네. 기술은 충분히 우리가 이제 확보하고 가지게 돼서 장보고 3에 지금 배치 2까지 넘어가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원자까지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유럽 국가들 특히 이제 서유럽 중심의 이 수중 전력을 이제 네. 집중 보유하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스승과 제자의 뭐 싸움이었다. 그런데 여전히 뭐 독일 잠수함이 다른 분야의 방산 제품에 비해서 뭐 전차나 자주포에 네. 비교해서 여전히 잘 만들고 있다. 그걸 스스로 이제 막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거고, 이 음. 캐나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랜 기간 1차 세계대전 때부터 현대전 때부터 네. 영국의 영향력 국가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군사력을 항상 동원이 됐고,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독립을 이제 하면서 또 미국의 주도하에 6.25 전쟁, 베트남전은 아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걸프전 이렇게 해서 거의 모든 이제 영국이나 미국 주도의 전쟁에 또 참여했고 그래서 이제 형성이 됐죠. 나토하고 관계가 이렇게 밖으로 돌면서 아프간전이라든지 네. 이게 밖으로 돌면서도 형성이 됐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이 나토 서유럽 국가 중심의 나토의 어떤 그 협력 관계는 버릴 수가 없는 오랜 기간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했겠죠. 이거를 군사 외교적인 측면에서 이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1차적으로 그래서 점수로 이왕이면 이제 유럽 독일 회사의 어떤 원천 그 기술이 시작된 독일에서 준 거고 두 번째는 또 대한민국이 이제 급성장하고 기술도 급성장했고 방산도 급성장했기 때문에 뭔가 이게 좀 선정하기에는 좀 급한 것 같으면서도 또 완전히 버리기는 또 좀 아깝고 그래서 이제 한때 거의 이제 6월 달에 항상 나왔던 얘기가 뭐 양쪽에 다 발주를 할 것이다 나눠서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막판까지. 예. 근데 또 이제 최종적으로 공식 발표 나토 이제에서 뭐 얘기하거나 최종적으로 이제 말하는 거는 일단 발표는 그 규모에 맞게 나토 회의할 때 이제 하겠지만은 또 카나다 총리 입장에서는 이게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이제 엄밀한 단어를 사용하죠. 우선 협상 대상자. 네, 왜냐면 같은 유럽에서 출발한 국가가 캐나다이지만은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 무기 체계 획득할 때 서로 이제 업체에 따라서 아웅다웅 한게 있고 시간을 많이 끈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문제가 만약에 발생되고 조건이 또 이렇게 중간에 틀어지면은 대한민국을 다시 별도로 불러서 이렇게 또 거꾸로 압력을 주는 용도로 TKMS에 대해 용도로 사용하면서 이게 또 그래도 해결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이제 박탈이 되면은 또 우리한테 기회가 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과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제가 희망고문 뭐 비슷하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전히 뭐 미련을 버리지 않고 왜 그러냐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또 지금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하고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이제 방위사업청 청장이 또 기자회견을 할 정도니까 전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뭐 시작은 뭐 상당히 뭐 광대하게 아주 웅장하게 시작했는데 일단은 1차 어떤 선정에서는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배제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건 좀 상당히 안타깝고 우리가 또 이제 이 전 세계에서 보여준 실력 그러면 대한민국이 전차 자주포 전투기까지는 이제 얘기가 됐는데 네. 대한민국이 잠수함도 큰 잠수함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자국을 위해서 뭐 조달하는 게 아니라 또 해외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내놨다고? 이제 이게
상당히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쉽게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현재 재래식 잠수함의 어떤 생산, 수출하는 나라를 이렇게 분포를 보면은 그렇게 또 많지가 않아요. 과거 냉전 시절 때와 또 비교하면은 일단 첫 번째 공산국가에서는 러시아가 이제 킬러급 시리즈로 이제 개량력 계속 나오니까 이제 그게 중심이고 그러면 이제 유럽 중심의 나라들이 이제 생산을 이제 하는데 재래식 잠수함이 지금 현재로서는 독일 이제 TKM 독일이 있고 저번에 폴란드 서비스 우리가 졌지만은 스웨덴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회사는 이제 거의 지금 소멸되고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가 있고요. 스콜펜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프랑스가 있고 지금 영국도 지금 일단 손은 뗐는데 기술은 가지고 있고 관련된 기술은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어뢰 발사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장 운영이라든지 추진 체계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이태리도 기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스페인도 면허 생산해서 발전시킨 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많지 않은 그러니까 완전한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한 나라는 독일, 뭐 스웨덴, 뭐 그다음에 프랑스 정도예요. 그 앞서 말씀드린 거는 영국, 뭐 이태리인 거는 스페인은 좀 같이 컨소시엄 만들어서 완성시킨다든지 뭐 참여를 한다든지 근데 기술은 갖고 있다. 기본 기술은 그렇게 말씀드린 걸 기반으로 하면은 지금 독일과 프랑스가 상당히 강한 유럽 업체에서 그리고 뭐 공산권 지금 러시아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있는 거잖아요. 지도 펼쳐놓고 한번 보세요. 진짜 잠수함 생산국이 현재로서는 이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중국은 좀 빼겠습니다. 빼야죠. 중국 빼고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이나 빼고. 그래서 실제 이게 서방 측에서 뭐 일본도 있다고 하지만 일본은 아직 수출의 시장이 나온 건 아니고 그 뭐 2016년대 뭐 이렇게 시도를 이제 뭐 해봤는데 그거 다 엎어지고 뭐 해가지고 뭐 호주 사업도 뭐 있었고 했는데 그는 흐지부지 된 거고 한때 뭐 시끄러웠었죠 그때. 근데 뭐 기준을 보면 그날 이후로 10년 지나서는 대한민국 서방 측에 더욱이 아시아 국가에서는 상당히 발전을 엄청나게 한 거죠. 2018년도 장보고 3에 최초 잠수함이 나올 때 그때부터 상당히 급성장을 해서 수출 시장에서는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을 해서 이게 좀 유럽까지 넘보고 있다는 게 이게 좀 뭐 대단한 거다. 자부심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갖는 거고 방사청도 이게 잘 싸웠지만 뭐 잘 싸워졌지만 뭐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뭐 바라볼 수 있다. 이것을 본 나머지 나라들에서는 이제 이 실력을 기술력을 인정할 것이다. 해서 지금 또 기대를 하는 게 사우디를 또 이제 기대하고 있죠. 그 다음 사업은 사우디다. 제 주변에서도 그러고 있고. 그래서 사우디는 이제 이게 수직 발사 탄도탄이 아예 지금 이란 때문에 가져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재래식 탄두고 재래식 뭐 잠수함이지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사우디를 좀 우리가 유럽의 업체들하고 할 때는 그런 측면에서 강력한 화력을 이제 사우디는 요구하니까 그거에 기반을 이번에 캐나다 사업에서 확실하게 잘 다지고 온 거다. 물론 이제 과거에 또 10년 전을 거슬러가면 인도네시아 잠수함 사업이 많이 속을 세게 했어요. 대우 DSMA 시절 때. 세척 209를 그대로 이제 면허 생산 기술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똑같게 인도네시아 209를 수출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또 저번에 라팔이나 뭐 KF11 같은 경우처럼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다음 후속 발주를 안 했어. 그래서 지금의 하나오션 예전에 대우 DSM에서도 아주 진저머니 내는 사업이 하여튼 인도네시아인데 그걸 일단 지워버리고 사우디 사업을 이제 바라보면은 이거는 좀 희망이 크다. 기존에 이제 캐나다 사업에서 쓴맛 단맛 다 봤는데 그걸 또 사우디에서 또 열심히 또 모니터링해서 스크린해서 봐줬기 때문에 그리고 강력한 화력. 왜냐면 캐나다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이 수직 발사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그러니까 우선 시대는 점수를 많이 따는 데는 그렇게 어필이 안 됐는데 사우디는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방위사업청 뭐 청장도 오늘 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기대를 한다. 지금 앞으로 더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캐나다가 이 독일의 TKMS를 선택한 이유가 이 나토와의 연계성, 어떤 공급망 구조를 고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무기체계 지금 발전사에 있어서 우리 K방산에 있어서 그러면 출발점을 좀 얘기해요. 기술적인 출발점. 그러면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폴란드에 수출하는 이제 F-50 경전투기, 그다음에 K2 전차, K9 자주포, 그다음에 천무 다연장이 있죠. 이건 천무까지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천무까지 포함해서 근본적인 우리가 기술의 시작은 미국을 통해서요. 그렇죠. 75년도 이제 소총, 자동 소총 M16A1부터 시작했지만은 이미 70년대 말에 이제 다연장 어깨포인 130mm 구령 이게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다 기술 테스트도 해주고 미국의 어떤 이렇게 비공식적인 지원도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좀 약간 이게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2차 대전 때 이미 다연장 로켓포를 만들어 본 기술은 또 남아 있었고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K2 전차는 출발점이 이제 사실은 K1A1 미국의 제너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에서 이미
설계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포탑은 미국에서 생산해서 우리가 자체를 면허 생산하는 격이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현대로테메켓이 과거에 임원진들이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 저한테. 그래서 이거는 사실 미국산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출발은 미국산이고, 그다음에 K9 자주포 이거 국산이지만 그 전에 기술을 K55 자주포에서 기술을 다 확보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응용을 해서 K9 자주포 그런 거 K2 전차도 물론 이제 일부 K2 전차 일부 뭐 러시아 뭐 기술이 들었다 하는데 전반적인 거는 어떤 K1 A원을 하면서 습득된 기술을 발전시킨 거예요. 모자란 거는 이제 그렇게 집어넣은 거고. 그다음에 F-50도 역시 아시다시피 록히드 마틴하고 같이 개발했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다 미국산이에요. 미국의 어떤 배경이 되고 우리가 이제 한국화 시켰고 성공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자기 M1 에이브럼스라든지 뭐 F-35를 이제 판매를 이제 하려다 보니까 이게 시간상 보니까 너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제때 공급이 안 된다. 그럼 결국에는 투트랙이에요. 최근에 이제 그런 현상이 이 방사 수출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투트랙으로 미국하고 우리하고 같이 가는 경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같이 거기다가 납품을 이제 하게끔 조성이 된 거고 외교적으로 국방 외교적으로 비공식적인 이제 회의를 하면서 그래서 같이 들어간 거예요. M1 전차 들어갈 때 K2 전차 들어가고. 근데 우리가 속도가 빠르잖아요. 대신 우리 조건이 빨리 납품하는 거, 우리 거라도 빨리 갖다 줘야 되는. K9 자주포도 있고 F-50도 그런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폴란드 방사 수출의 K 방산 시작했던 성공 케이스가 됐고 반면에 지금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잠수함 말씀하시지만은 헬리콥터 보십시오. 헬리콥터 수출 거의 안 되잖아. 헬리콥터는 힘들죠. 힘들잖아. 네. 뭐 최근에 이제 LH도 말씀도 일어났고. 자 그러면은 헬기가 태생이 어디 겁니까? 프랑스 아닙니까? 수리온 LH가 네, 프랑스요. 네, 수리온은 이제 엔진은 미국제지만은 LH도 샤프라는 프랑스제 엔진이에요. 네. 그들이 이제 그만 뭐 저기 판매할게 이렇게 찌그러기 주는 거를 우리가 가져다가 돈 주고 가져다가 개량을 한 거. 근데 그런 사례는 프랑스가 그거를 잘하는데 에어버스 헬리콥터가 과거 아이러스파시아 시절 때부터 유로콥터 때부터 중국에도 먼저 그걸 해봤거든. 중국에 지금 현재 주력 헬기들 사용하고 있는 거 신형 헬기 도입되는 거 말고요. 지금 이제 미국제로 갈아타고 있지만은 그 디자인 같은 거를 프랑스 거를 갖다가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 Z9이라는 게 우리 지금 LH의 또 모태가 되는 거의 형제 관계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밖에서 볼 때 아니 좀 프랑스제 헬기를 갖다 놓고 변칙적으로 면허 생산하는 거 아니야? 이게 의심을 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지금 실전 배치가 안 됐어. LH가 시작도 안 했고. 그렇죠. 문제도 있었고요. 수리온은 지금 개량량이 이제서야 개발이 끝났고 뭐 트랜스미션이든지 로터브레이드 관련돼서 아주 100% 완성된 기체라고 볼 수는 없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네. 그러면 해외에서 물건을 발주하는 나라에서 볼 때는 헬기도 이제 그렇게 이거 저 프랑스산이야 뭐 근데 아직 지금 갈 길 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 왜 우리가 그걸 사줘야 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바는 원료인 프랑스제를 사면 되지 아니면 이태리 레오나라도 사면 되지 이렇게 걔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잠수함도 같은 거예요. 아니 뭐 독일제 아니면은 프랑스제지. 그리고 독일에서 다 기술 배워갔다며. 그리고 이제 그 첫 제품이 수출시장 나온 게 장보고 3 처음인데 이거 왜 내가 먼저 리스크를 안고 도입을 해야 돼? 네. 아, 그럴 바엔 또 독일제 스승 제품을 먼저 사고 이 다음에 이제 상황을 보자. 특히 중동 국가들은. 근데 사우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사우디는 이제 그거를 따질 시간이 이제 없다는 게 이제 화력 때문에. 그렇죠. 타격력. 네. 당장 500kg짜리 SLBM으로서 재래식 탄두. 네, 그래서 10개까지 이제 현재로서는 확인된 건 10개 관을 실을 수 있다는 거. 네. 그거는 전체 사우디 재래식 군대의 견제력에 큰 도움은 되죠. 그렇죠. 예. 그 인도양을 이제 홍해에서 인도양을 이렇게 접하고 있지만 페르시아만도 있지만은 그걸 돌아다니면서 그 정도 사거리에서 대기 태세라든지 수중에 이제 그런 측면이에요. 이게 뭐 독일 뭐 기술을 배워서 이걸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우디가 이제 앞으로 좀 우리가 이 캐나다에서 좀 일단 우선 협상자에서 배제된 거에서 어떤 보상은 여기서 좀 받으면서 시간을 좀 기다리다 보면은 네. 우선 협상 대상자에 우리한테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 워낙 뭐 독일도 까다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12척 사업에 대해서 큰 사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최대한 내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이게 자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공장 라인을 아주 뭐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리한 조건, 뭐 이렇게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자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나토, 뭐 이거는 서로 다졌어. 서로 이제 끈끈한 거 다졌는데 확실하게 다졌죠 이번에. 세부적으로 이제 이거를 상업 거래, 그러니까 어떤 상품 거래 그 봤을 때는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 그러면 캐나다를 이제 뒤에 가서 좀 뜯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뭐 결렬까지 안 가더라도 중간에 이제 뭐 이게 상당히 시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다시 하나오션을 이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법적인 명칭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그런 비슷한 명칭을 보면은
어떤 규격에 맞는 우선 협상 대상자 1번 있고 2번이 있는 거죠. 근데 어차피 두 회사밖에 없는 거라서. 예. 근데 전 세계에서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예전에 35년 전에 네. KF-16이 이게 선정된 게 처음에 FA-18 호넷이었잖아요. 그렇죠. 뒤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뒤바뀌었어요.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은 이게 이제 그런 돈 문제, 결국 돈 문제였거든요. 우리 그 KF-16이 선정된 게 120대로 FA-18 호넷은 뭐 75대였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가능성은 좀 남아 있다. 그게 한 뭐 20% 정도 일지언정.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사우디가 이제 강력한 화력을 원하는 그런 잠수함을 원하는 나라에 좀 우리가 좀 더 세일즈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 현재 방사청장이 얘기한 대로 이거 뭐 졌다고 해서 기운 잃지 말고 가서 또 수출 세일즈에 더 열심히 하자. 그러니까요. 캐나다 잠수함 수준은 실패했는데 앞으로 이 K방산 정말로 자만하지 말고 이 완벽한 공급망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력에 좀 힘을 좀 썼으면 좋겠고 이 이제 그 기업은 말씀- 기술력으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이 나토회를 이제 오늘 갔는데 출국했는데 네. 핵심 그 제목이 가서 회의하는 게 나토 지역에서 뭐 작전이나 뭐 이렇게 연합을 이게 아니라 뭡니까? K 방산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가 제목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어...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나 저 같은 경우 봤을 때, 저 나토에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 K 방산 때문에 간다? 그것도 뭐 1박, 그러니까 이틀 뭐 회의하는데 네네. 7일날 현지 시간 7일날 8일날 출입회해서 보니까 앞서 제가 좀 이렇게 뭐 설명을 드린 게 있잖아요. 이게 뭐 미국의 기술을 받아서 출발해서 우리가 독립을 했다. 순수 국산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미국에서 출발한 거다. 미국의 기술을 뭐 협조를 해가지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동유럽이 전통적으로 동유럽이 있고 서유럽이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서유럽이 아직 제대로 복구를 못하는 게 지금 우리가 수출을 지금 잘하고 있는 폴란드에 잘 납품하고 있는 지상군 장비, 네. 핵심 장비,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전투기 분야, 경전투기, 이제 KF-11도 포함시켜야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어떤 그 영업 그 구분을, 그러니까 이 나토의 서유럽 중심에 독일과 특히 프랑스 중심에 나토에서 영역을 서로 이제 나눠야 되겠다고 비공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유럽은 그래, 뭐 루마니아까지는 너희 물건은 계속 팔어. 우리가 공급망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대로 잘 복구가 안 됐으니까 네. 지상 장비라든지 전투기 분야가 지금 뭐 차세대 전투기도 뭐 지금 헤매고 있는데 우린 KF-11 조만간 배치가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서로 인정을 하면서 이 나머지 지금 이런 함정이나 이 헬기 분야나 이 잠수함 분야는 자기들이 계속 이제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그 구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딱 서로 간에 명시를 해서 확실하게 하고 대신 이제 합작으로 같이 하자. 특히 저번에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던 탈레스 얘기니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럽의 아주 유명한 업체들하고 뭐 BA라든지 하여튼 합작을 하자. 이거를 이제 공식화하는 거죠. 만나가지고. 네. 그래서 뭐 이쪽에 합작을 하면은 나머지 이제 뭐 루마니아 이하의 나라들은 같이 들어간다든지 뭐 나머지 나라들 있잖아요. 네네. 결국엔 지금은 이제 뭐 얘기가 안 나오지만 불가리아나 그리스도 이제 결국 장비의 현대화, 재래식 장비의 현대화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드론도 같이 사야 되겠지만은 전력도 뭐 대탄도탄도 마찬가지고. 네. 그럴 경우에 이제 프랑스나 독일하고 우리가 손잡고 같이 진출할 가능성이, 특히 독일은 이제 그리스나 이쪽 지역에 또 딱 원래 그 지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나라들에서 공동 진출을 이제 얘기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기존의 폴란드, 루마니아는 이제 우리가 해당되는 뭐 PL 버전이라든지 뭐 루마니아 버전 요까지는 이제 뭐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거는 이제 성사돼서 진행되는 거니까 네. 이건 그대로 내버려 손대지 마시고 나머지는 같이 공동 진출하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당분간은 이제 뭐 유럽의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수상 전투함은 우리가 팔 그 계기가 사실은 없어요. 자체적으로 잘 만들어. 수상 전투함이 디자인이 우리가 좋고 성능도 좋아. 영국도 그거 아직도 하고 있고 영국도.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이게 일정 부분 경계선이 좀 그어지는 게 서로 간에 얘기가 잘 돼서 확실하게 구분을 하면 마찰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 이번에 급히 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K방산을 이제 내세우고 간 거 봐서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하나오션 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 나토 동맹의 벽을 못 뚫었습니다.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오션이 이제 무조건 뭐 초상집으로 이제 있을 게 아니라. 그럼요. 그 전에 KDDX 가져갔잖아. 땄잖아. 그러네. 그걸로 버티면 돼, 당분간. 그다음에 사우디 영업 더 하시고 그렇게 해서 버티면 돼요. 그래서 뭐 다른 회사에 비교해서, 방산업체에 비교해서 무조건 뭐 100% 뭐고 다 안 된다가 아니잖아요. 절반은 내수는 땄잖아. 내수는. 네. 진짜 초상집은 HD 현대죠. 현대죠. 이것저것 아무것도 뭐 된 게 없으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